타치아이의 날입니다. 엄청난 돈을 물어내야 된다고 하는 무슨 이런 동네였습니다. 이ところですよね。僕1個だけはい。ちょっと鏡え、4000円。 자세히 보니까 그 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깬 게 아니라 원래부터 깨져 있었어요. 한정인 집이었기 때문에 돈을 배로 더 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짠! 오늘은 드디어 타치아이의 날입니다. 제가 지금 이중으로 월세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집에서 이사를 오고 나서도 아직 한참 동안 타치아이를 안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타치아이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본 이사에서 가장 큰 복병이라고도 하고 가장 큰 난이도를 자랑하는 마지막 퇴실 검사. 벽지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 있거나 바닥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막 찍힘이 있거나 하면 엄청난 돈을 물어내야 된다고 하는 그 타치아이를 이제 하러 갈 건데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본에 살 생각이 있으셨거나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일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 타치아이의 과정이나 그 실체가 엄청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타치아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 이제 제가 인스타 무물로 질문을 받았던 일본 이사 관련해서나 제 이사 관련해서 각종 질문들을 받았거든요. 그걸 이제 타치아이 다녀오고 나서 대답해드리는 과정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걱정이 되네요. 일단 집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야, 한 2주밖에 안 지났는데 되게 오랜만이라고 느껴지네. 이제 다시 여기에 올 일은 없겠지? 일단 무슨 이런 동네였습니다. 엄청나게 한적하고 평화로운 동네야 진짜. 살짝 뭔가 짱구네 동네에서 나올 것 같은 주택가 느낌? 자, 이런 느낌의 곳이었어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なんか大丈夫かな？はい、もう住んでます。公共料金の解約は済みでしょうか。はい、それは全部解約済みです。粗大ゴミとか大きいゴミは出されてないんです。あ、はい、もう前足して持っていかれました。はい。じゃあまず返却。はい、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とは取扱説明書。あ、はい。はい。こちらで。これが伝統ですかね。あ、私が明るさちょっと。お部屋の方で不具合とか故障しているものとかありますか。私が来てからは特にはなかったと思います。はい。まあ約2年ぐらいですかね。そうですね。はい。なんかご入居中に何か壊してしまったりとか、ひどく汚したりとか。それはないです。はい。あとはなんか取り付けて取れなくなったとか、なくしてしまったとか。多分ないと思います。あ、はい。はい、ないです。はい。お部屋の方全体確認させていただくので楽にします。いいところですよね。そうです。私そうですね。2年前ぐらいも、はい。ここは弊社っていうか、一応私の方で内装をやらせていただいて。あ、ここ。はい。ああ、そうなんですね。なんで、はい、なんかその時すごいロフトとかいいところだなって。かけて、はい、うん初めて見るタイプの。そうですよね。はいあ、上になんかないかな。ただ前の方はちょっと使用方があ、ちょっと汚かったですか。そうなんですよね。へえ。なんでクロス顔だけ曲がってるのがちょっと大変でした。あ、そっか。低くて斜めで。ああ、確かに。あれこれ最初からありました。これなんかもともと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です。大丈夫ですよ。なんかちょっと気になったら。そうですよね。これ私も一応最初のやつを全部他の私のやつに変えたんで、これを一気にこう袋とかに入れといたんですけど、これどこなんだろうと思って、でも多分ここのやつだったと思います。わかりました。一人のが最初から分かってました。どこのやつなのかが分かんなくて、もしここのやつじゃなかったらもう私が持っていきます。いいですいいです。で、これぐらいは職人さんも普通に捨てていただいて。はい。結構気をつけて使ってらっしゃいました。そうなんです。そうですよね。今回はちょっとチェックが楽そう。ああ、よかった。みんなこんな感じではないんですか？皆さん。本当に人による。で、そうなんですね。はい。まあ結構でもそうですね。最近はでもこういう風にちょっと綺麗に使いいただく方に当たるものが多いですね。おー、いいですね。これにやるのも最初から。あれももともとあったやつです。あったら報告しますんで。はい。
いやでもなんか何もなさそうですね。そうですね。そしたらすみません、一個だけはい。ちょっと鏡鱗がこれ全然なんか、結構皆さんなってしまうんですけど、はい。2年くらいご入居でちょっと鏡の鱗とかカルキがほうほうほついてて、もちろん交換とかになると何万とかするものなんですけど、もちろんそんなことはしないんですけど、でも掃除とかでできるやつではないんですか、これは。鏡のちょっと研磨っていう作業、研磨とか特殊洗浄っていうので、多分ちょっと見た目はわかんないですけど、全体的にも多分掃除していただいてるとは。ここは鏡とかはまだ掃除はできてないんですけど、本当ですか？ちょっと急いで出てしまって。あーでもこれ掃除でなくなるんじゃないんかな。掃除が結構職人が専門的に力を入れてやったりとか、特殊な洗剤とか使ってやらないと落ちないものではあるので、多分掃除しても鱗は残るので、通常はすいません4000円かかってしまうんですけど、クリーニング代を除いて。そうですね。そうなんですね。はい。へー。これちょっとガイドラインとかに書いてあって、ほうほう。でそれを、結構よく聞くのが、今までそういうの請求されてことがないとか言われる方も当然いらっしゃるし、別に、私が住んでる部屋も全然普通についてるんで、そうなんですけど、ちょっと管理会社の基準っていうか、もう仕方ないってことなんですか。そうですね。通常見る限りはじゃあ全くそうですね。ちょっと普通に見ればそうですね、かかっちゃうっていうところなんです。だからそのガイドラインとかその辺に書いてあることを厳しく請求するような会社かどうかっていう話のだけで、正直つかない人多分2割3割ぐらいとか、要はかかる人の方が多いって感じなんですか。そうですね。もしかしたら感覚的にそうなんですよね。6、7割はちょっとかか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内容のそうなんですね。もの。じゃあ仕方がないっていうか。そうですね。もうちょっと薄かったりすれば。掃除しとけばよかったですね。そうです。ただ掃除っていうかもう水気を切るような形でやらないとっていうので、掃除だけ多分一生懸命やっても結局落ちる。そっか。じゃあ。すいません、本当。いえ。に関しては本当かからなかったらラッキーというかすごいというか。逆に鏡の方は基本取られるものなんですね。そうですね。管理会社の方針というか、要はだからそういうのをやると、揉めちゃう可能性があるんですよ。何も悪くない。正直悪くないじゃないですか。そうですね。悪意を持ってとか。悪意でもないし、掃除しててもついちゃうっていうこともあるんで、請求したことないとか、そもそも請求できることを知らないとか、そういったのがあるんで、そうですね。まずはあんまり揉めたくないから、そもそも。そうですね。はい。他何もないですよね。よかったです。どうしようかな、ちょっと鏡やってみますかとか。これとかできるんですか？いやそんな落とせるものとかはないんで、普通にやってみるっていう。私も一応これあるんでやってみようかな。ちょっと微妙なところでも。そっか。なんで。どんな感じですか？でも今ちょっと当分使ってないからってのもあるかな。そうかもしれない。そうですね。これもなんか曇り止めとかもちゃんと塗ってちゃんとしたやつなんですけど。そうですか。じゃあそれでやった方がいいか。持ってきた方が良かったですね。なんか見た目が、写真撮った時に見た目が薄くなれば。この写真で店員さんがバーってやったっていうよりは、なんか自然に使ってうっすらついた的な写真が撮れれば、そうですね。管理会社にも報告して。そっか、経年劣化みたいな。そんな感じです。どうですかね。正直工事そうですね。正直工事自体はまだ絶対必要なぐらいなんですけど。そうですよね。やっぱこれぐらい。そうですね。残ってしまうのか。
いっそ多分薄くなりそうなんで、はい。結構そのさっきお伝えさせていただいた、はい。揉めるっていうかそのうんすごい言ってくる人の場合あっーてそういう人に限っても真っ白なんですよ。あー、そっかそっか。いやこれもうやる前からうん。どうしようもないしちょっと、うん。入居もすごい短くて何ヶ月とかではい。だったりするんで経年劣化もあー、そっかそっか。うん。その入居者さんから申し出があったとかじゃなくて、はい。私の方でちょっと薄いので生活しようと。ああ、よかっ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なんか嫌じゃないですか、入居者さんが。そうですね。ごめんなみたいな。うん。じゃあなんか言われるのは私の方。嬉し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すみません、なんか。いいですよ、1万1000と消費税。そうですね、エアコン。そうです、エアコンプリント。なんかその辺がちょっともともと高いそうですよね。のもあるんで、ノーマルで何もないし。そうですね。だから、その価格だけ私がもうリスク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頑張りますけど。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が気づかなかったところなんで。じゃあクレジットカードで。はい。89,100円って感じですね。はい。それがエアコン2台とクリーニング代。そうですね。はい。特にご不明点とか大丈夫です。はい、大丈夫はい。です。はい、すみません。もうこれでもう終わりって感じ。あ、そうです。あはい。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良い一日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独特ですね。 끝이 났어요. 자, 이렇게 생각보다 평화로운 타치아이가 됐네요. 다행이다.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일단 처음에 제가 이 집에 들어오고 보통 일본 집은 처음에 막 집을 다 둘러보면서 찍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늘 너무 바닥이나 벽지 위주로만 생각을 했었어서 바닥이랑 벽지만 겁나 찍고 사진을 그냥 어플로 딱 보내버렸어. 하루 만에. 아니 근데 그 어플을 보내고 나서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원래 비데 뚜껑을 내릴 때 그냥 쓱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얘는 유도 자꾸 툭툭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게 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깬 게 아니라 원래부터 깨져 있었어. 그래서 와 이거는 큰일이다. 내가 한 줄 알겠다 해서 어플에 다시 추가로 등록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어플은 한번 등록하면 등록을 또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어떡하지? 나한테 막 물어내라고 하려나? 막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저 정도 깨진 거면 그 클리닝 업체에서 청소를 하다 깨졌든 저의 사람이 깨졌든 들켰을 거 아니야. 저 정도 그거면은. 그래서 아마 제가 등록을 안 해도 괜찮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별말 안 하고 그냥 2년 동안 이렇게 살았었어요. 제가 불편하게 살았지. 근데 요즘 이제 이사를 준비하면서 이걸 본 거예요. 초반에 사진을 찍어두지 않으면은 제가 안 했어요 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돈이 떼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불합리한 원칙주의가 다 있어? 해가지고 이번에 좀 쫄렸단 말이죠. 혹시라도 뭐라고 할까봐 나한테. 근데 별말 없으신 거 보니까 전에 사람이 했다라는 증거가 제대로 있었나봐.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은 처음에 새 집에 입주를 할 때 무조건 다 찍어두세요. 찍어두고 아주 꼼꼼하게. 요 2년간 함께 했었던 도쿄 첫 집에서의 인연이 완전히 끝이 났네요. 마음이 섭섭하다. 자, 이제 타치아이를 끝마치고 새로운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받았던 뭐 일본 이사 관련 질문이나 제 이사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는 Q&A 시간을 가져볼까 싶은데 그 전에 제가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또 일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의 무조건 아실 만한 정보인 레이킹, 시키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레이킹, 시키킹은 전부 다 한 달치 월세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요즘은 없애는 집들도 있긴 한데 거의 일반적인 집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여기서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번 집에서도 사실 계약할 때 들었었는데 2년이 지나서 까먹었었거든요. 근데 제 옛날 집은 그 레이킹 시키킹 1개월치를 레이킹 시키킹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호쇼킹 보증금이라는 걸로 2개월치 월세가 측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한국 기준에서 보증금이라고 하면은 그래 돌려받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뭐 또 그것도 집마다 다 다르긴 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이라고 괄호치고 적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계약할 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달치 월세를 그냥 레이킹 시키킹 금액을 다 냈음에도 돌려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대로 보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뭐 워홀이나 유학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무리 한인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집 계약서는 일본어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다 읽으셔야 돼요.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초기 비용으로 남들 집이랑 다 똑같이 월세를 2개월치를 그냥 더 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는 금액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였죠. 왜냐? 일본에서는 퇴실할 때 청소비를 내야 돼요. 그게 42만원. 거기다가 이제 에어컨이 저희 집에 2대가 있었는데 한 대당 20만원, 20만원 정도의 에어컨 청소비 해가지고 제가 81만 9천원, 8만 1,900엔을 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경우는 어떤 거냐? 보통 레이킹, 시키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키킹이 보증금 개념이라서 여기에서 빼고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거의 못 돌려받는다고 보셔야겠죠. 왜냐면 청소비 그런 걸로 거의 월세가 다 나갈 테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함정인 집이었기 때문에 돈을 배로 더 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답변을 해드리자면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집 도쿄의 1LDK예요. 스기나미구라고 도쿄를 기준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딱 중간을 잘라서 왼쪽 서쪽 방향에 있는 구였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살기 좋은 동네, 좀 좋은 주택가, 살짝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안도 되게 좋은데 뭐 그만큼 좀 막 백화점이라든지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냐라고 하면 그건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시부야까지 전철 타고 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급행이 서는 곳이었고, 근데 역에서 한 도보로 9분, 10분 정도 걸리는 집이었어요. 요 기준으로 1LDK에 플러스 로프트 서비스. 그래서 월세는 약 13만엔이었습니다. 130만 원이었다는 뜻이죠. 일단 그렇게 해서 도쿄의 대출 시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2년 전의 시세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얼마가 됐을지는 아예 모르는 상황입니다.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다시피 타치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에 찍힘, 기본 구성품이 없어지거나 부서지거나 벽지가 찢어지거나 뭐 이염이 되거나 뭐 안에서 담배 펴가지고 여기 막 누래지거나 곰팡이 피거나 그런 것들 다 확인해서 돈을 엄청나게 뜯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케렌네카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은 그건 이제 좀 원래는 이제 내야 될 대상이 아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벽에 있는 앞정 구멍 자국 요 정도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전부 다 집주인과 그 관리 회사의 판단이라서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다 보니까 이것도 그 초반의 계약서를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바닥에 내가 엄청 뭐가 찍혔어. 근데 이제 일본 초기 비용 중에 화재 보험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게 말 그대로 뭐 화재가 났을 때만 해주는 게 아니라 뭐 바닥에 들뜸이라든지 기스나 부서진 거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화재 보험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가능한지도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집에 딱 입주하면 영상 꼼꼼하게 다 찍으셔야 돼요. 여기까진 괜찮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에이 싶은 것도 일단 다 한번 찍어주세요. 제대로 꼼꼼하게 봐. 뭐 싱크대 안쪽, 뭐 선 이쪽 안이랑 뭐 창문 틀이랑 뭐 진짜 구석구석 막 다 찾아보세요. 천장부터 아래까지 싹 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실 때 내견이 어려울 거거든요. 왜냐면 특히 한국에서 뭐 워홀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본에 이미 입주하기 전에 집을 구해야 될 테니까 보통 한인 부동산을 껴서 뭐 스모나 이런 인터넷으로 사진만 보고 결정하고 사실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 내견이 정말 어렵겠지만 하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내견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안 되면 부동산에 연락해서 전체 풀 영상이라도 좀 원테이크로 찍어달라고 하세요. 그게 아니면은 진짜 요 사진만으로는 가구라든지 이런 거에 감 잡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이 집에 내견도 왔었고 풀로된 영상까지 있었는데도 가구 책정에 좀 미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얘기하면 측정하는 거 해주세요. 그래서 창문 사이즈 몇인지 여기서 벽 사이즈 몇인지 이런 거 좀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려고 있는 중개비입니다. 그리고 북향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딱히 어차피 나 맨날 커튼 치고 살 거고 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북향은 사람의 기분을 전체적으로 좀 다운시켜줍니다. 이게 사람이 뷰가 있고 없고 뭐 햇볕이 들고 안 들고가 은근히 사람 마음을 정말 많이 변화시켜줘요. 마찬가지로 창문 열었을 때 바로 앞에 건물이 있다거나 맞은편 창문이랑 너무 마주하고 있어서 내가 창문 열거나 커튼을 치기가 좀 민망한 상황이 된다거나 하는 집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집이 2층 집이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괜찮을 줄 알았죠. 사실 운동하고 좋지 뭐 이 정도였었는데 뭐 해외를 많이 가시거나 아니면 뭐 이제 한국인 분들은 한국에 몇 번 다녀오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아마 짐이 바리바리 있을 텐데 그거 끌고 계단 올라가는 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일본 집은 일단 택배 받는 거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택배 박스라는 시스템이 있으면은 거기 안에 넣어줍니다. 그건 1층에 있어요. 근데 한국처럼 집 앞에 현관문 앞에 놔둬주는 게 아니라 1층에 놔두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들고 계단을 올라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자잘자잘하게 조금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서 같은 조건이라면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가셔라.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다 말씀드리는 거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 이런 점은 정말 불편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걸 가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지면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제 경험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조언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양해 부탁드려요. 야, 니는 그 되니까 그런 데 살 수 있는 거지. 야, 우리 같은 사람들 못 살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라는 점. 제가 다 겪어보고 온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거, 24시간 쓰레기장이 있으면 편합니다. 이거는 진짜 없으면 너무 불편하다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은근하게 많이 계속 불편할 거예요. 왜냐면 일본은 쓰레기 분리 배출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스티로폼 따로, 뭐 박스 따로, 페트병 따로, 안 타는 쓰레기 따로, 타는 쓰레기 따로, 이게 날이 다 달라요. 그래서 늘 날을 체크해놓고 내야 된단 말이죠. 24시간 쓰레기장이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뭐 크다란 통이나 뭐 그물망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미리 이 정도 내놔도 되겠지? 안 됩니다. 무조건 그날 내야 돼요. 그날 아침에 한 10시쯤 되면 이제 보통 오거든요. 뭐 지역마다 다를 거는 같은데 그때 맞춰서 내야 돼요. 아니면 사실 전날 저녁에 내놔도 되는데 일본은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버리잖아요. 그거를 한여름 밤에 놔두고 뭐 한 12시간 지난다고 합시다. 바퀴벌레가 드글드글 할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내야 돼요. 그날 아침에. 이게 조금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걸 놓쳐버리면 또 며칠을 기다렸다가 일반 쓰레기를 내야 돼.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 쓰레기예요. 그거를 상온에 계속 보관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찝찝해서, 그래서 이런 거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무조건 24시간 쓰레기장이 있는 거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예전에 오사카 집에 있었을 때도 24시간 쓰레기장이었어요. 근데도 월세는 뭐 한 60만 원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잘 찾아보면 충분히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생활을 함에 있어서 편의점, 마트 가까운 게 정말 깡패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트가 진짜 가까워야 돼요. 사실 마트 하나가 있잖아요. 식비, 뭐 생활비 정말 싸게 굳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의 받았던 질문들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관련 업체를 고르는 팁이 있을까요? 일본 이사비가 정말 비싸요. 도쿄 도내에서만 이동하는 걸로 해도 이제 성수기 기준으로 1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쿠라시노 마케토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했어요. 그거는 플랫폼인데 여러 이사 관련된 개인 사업자 분들이 이렇게 쫙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뭐 이사 규모를 작성을 해요. 내가 짐은 몇 개고 1K였나 원룸이었나 1LDK였나 이사는 어디서 어디로 가나 몇 명에서 살았던 곳이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그 규모에 맞는 분을 추천을 해줘요. 근데 그 가격이 성수기 기준으로도 굉장히 저렴해요. 저는 이번에 성수기라서 무조건 2명 체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추가가 됐는데, 그리고 엘리베이터 없는 집은 추가금이 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0만 원으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쿠라시노 마케토 이거 여러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으로 타치아이 할 때 청소 어느 정도로 깔끔하게 해놓고 나가셨나요? 검사하면서 돈도 뱉어내야 하셨던 게 있으실까요? 이것도 방금 이제 보셨던 정도로 하면은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갈 수 있다. 근데 보셨다시피 거울 같은 거 은근히 이런 걸로 조금 이제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청소를 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사실 제가 저번에 오사카에서 퇴실할 때 진짜 뽀득뽀득 소리 날 정도로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나갔는데 댓글에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사실 그렇게 청소에 힘을 들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울 같은 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물때 같은 거는 제대로 처리를 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가스레인지에 기름때라던가 그런 거 정도는. 그 다음에 언니 요거는 이사 관련 질문은 아니지만 초기 워홀 비용 얼마 정도 들고 가야 되나요? 집 구하는 값까지 해서? 라고 오셨는데 요것도 이제 뭐 관련 비슷하니까 답변을 해드리자면 본인이 어느 정도 규모의 집에 살고 싶은지에 따를 것 같은데 보통 근데 다들 1K 아니면 원룸에 사실 거예요. 지역마다 달라지겠지만 저 오사카 때 기준으로 하면은 월세가 62만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한 70만 원 정도 잡자. 그럼 70만 원에 거기에 또 이 질문도 있었거든요. 보통 이제 부동산 계약할 때 초기 비용 얼마나 드나요? 업자마다 자꾸 다르게 얘기해서요 라는 질문이 왔었는데, 보통 부동산 업자들이나 여러 이제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초기 비용은 월세의 5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이유가 초기 비용을 원래 월세의 2달치를 미리 내요. 레이키, 시키키 이렇게 한 달치에 이렇게 나가죠. 거기다가 이제 뭐 화재 보험비, 보증 회사비, 열쇠 교환비 이런 거를 다 하면 보통 약 한 5배 아니면 뭐 4.5배 정도 나오는데 6배 이상 되면은 그건 정말 악덕 부동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5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기준으로 봤었을 때 보통 한 70만 원짜리 월세라고 하면은 한 넉넉하게 집 구하는 것만으로
400만 원 정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이제 뭐 초반에 이때부터 등록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자전거 같은 거 살려면 그것도 사야 되고 뭐 이것저것 초반에 돈 드는 게 많으니까 그거 한 플러스 2, 300 정도 잡아서 7, 800 정도면은 딱 초반 스타트 가능한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일본 집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어떤 거예요? 제가 저번 집을 구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봤었던 거는 카운터 키친이랑 워크인 클로젯, 그리고 집이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예쁠 것, 지어진 지 10년 이내일 것, 요것만 기준으로 봤었어요. 카운터 키친도 은근히 단점이 있는 게 같은 평방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카운터 키친이 있으면 집이 조금 더 좁아져요. 당연하게도 이제 그 부엌 공간이 확보되는 만큼 거실 공간이 좁아지는 게 카운터 키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거기서 조금 이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느끼고 이번에는 카운터 키친 없는 곳으로 왔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조건으로 하면은 제가 전에 집을 구할 때 그냥 목조만 아니면 돼 였었거든요. 일본 집은 목조, 경량, 철골, 콘크리트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구조가 있어요. 목조는 춥고 덥고 화재에 취약하고 방음 안 되고 그만큼 제일 싸요. 그걸 이제 조금 보완한 경량 철골인데 판넬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방음 조금 덜 되고 사실 이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이 전체적인 레벨이 목조보다 낮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도 콘크리트 집보다는 쌉니다. 근데 저는 나는 목조만 아니면 돼 였었기 때문에 경량 철골집으로 갔었어요. 경량 철골집 여러분 춥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번에는 콘크리트 집으로 할 것. 그 다음에 전에 집이 북향이었기 때문에 북향이 아닌 뭐 남향이거나 서향일 것. 그 다음에 창문이 넓을 것. 층수가 좀 높을 것. 앞에 막고 있는 건물이나 마주하는 창문 같은 게 없을 것. 그 다음에 역에서 가까울 것. 전에 집 10분 거리였는데도 이게 은근히 멀었거든요. 한여름에 또 특히 더 더워. 그래서 요번에 조건들로 딱 했었을 때 요 집은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지 않았나. 심지어 이 집은 바닥 난방이 있거든요. 일본 집에서 굉장히 드물다고 하는 보일러가 있는 집이에요. 여러분도 난 진짜 추운 거 너무 못 견디고 추우면 진짜 온몸이 몸살나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바닥 난방 있는 집을 또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자, 그런 느낌으로 보통 집을 어디 플랫폼에서 어떤 식으로 구했냐, 부동산 갔냐, 사이트를 찾았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일본 릴스에 이렇게 부동산이나 집 소개해주는 릴스가 되게 많아요. 거기서 그냥 우연찮게 여기서 보이는 집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이 지금 남아있는지 없는지만 가볍게 그냥 물어만 보려고 연락을 한 건데, 물어보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상담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얼떨결에 상담까지 하게 됐고 얼떨결에 이사까지 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또 똑같이 한인부동산 쓰고 해도 됐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었고, 뭐 어디서 하도 똑같겠지 뭐 라는 상황이어서 그냥 여기 부동산으로 했고, 제가 했던 것은 아일이라는 부동산 회사예요. 그러고 이제 보통 부동산이랑 상담하면서 부동산 사이트를 같이 보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제가 혼자 그냥 스모나 아니면 뭐 홈즈라고 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막 보다가 링크 복붙해서 이거 지금 집 신청 가능한가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그것도 다 대응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일단 한인부동산이든 뭐든 딱 집어가지고 부탁을 해놓은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스모 같은 걸로 막 보세요. 원하는 조건 넣어서 필터링해서 보기 좋기 때문에 딱 해서 원하는 집 있으면 링크해서 보내가지고 이 집 괜찮나요? 이 집 지금 비어있나요? 신청 가능한가요? 물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모홀 갈 때 집은 언제부터 알아보면 좋나요? 모든 부동산 업체가 무슨 집이든 2달 전부터 집들이 나오기 때문에 2달 전이 되는 게 아니면 애초에 집을 못 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은 2달 전이 가장 일찍 구할 수 있는 기간이고, 사실 2달 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입주를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집을 구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1달 반 정도 전부터 집을 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쿄에 워홀 또는 어학교 재학하러 갈 것 같은데 첫 자취로 추천해주실 동네가 있으신가요? 도쿄를 기준으로 왼쪽이냐 오른쪽, 서쪽이냐 동쪽이냐 요렇게로 일단 다들 크게 나누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동쪽이 조금 더 싸요. 왜냐면 동쪽은 살짝 좀 회사거리 나는 느낌도 있고 그렇게 집들의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서쪽은 뭐 세타가야구나 스기나미구나 뭐 내리마구나 되게 이쪽에 주택가들이 쫙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량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도심부로 가기도 가깝고요. 왜냐면 서쪽에 시부야나 신주쿠가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여기가 접근성이 또 조금 좋아요. 그래서 다들 여기를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데, 조금 나는 저렴하게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동쪽에 이쪽으로 뭐 에도가와구나 아다치구는 사실 부동산 측에서도 추천 안 하셨던 게 좀 치안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데 요즘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요. 만약에 본인이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으시다면 가격 맞춰서 어디든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뭐 내리마구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이렇게 위쪽으로 쭉 빠지면 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은 훨씬 더 저렴한 가격
가격으로 집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교통비가 좀 많이 들 거예요. 많이 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쌉니다. 교통비 자체도. 그래서 어느 선을 타협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스기나미에 살았었다 보니까 스기나미 굉장히 좋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립니다. 근데 스기나미도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내리마구나 이타바시 살짝 이쪽으로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집 햇살 방향 어느 쪽인지 추천인지 비춘전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이번 집이 남서향이에요. 그래서 남향도 되고 서향도 되는 살짝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런 집을 여러분 카도베야라고 하는데 모서리 방이 조금 가격대가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창문이 두 쪽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채광이 좋고 두 면의 햇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카도베야도 되게 추천을 하는데 그걸 다 겪어본 결과 추천을 드리는 거는 남향은 한여름에 조금 힘들 거예요. 그 대신 하루 종일 채광이 되게 좋은 남향 좋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서향입니다. 해질녘에 딱 그 햇빛이 너무 좋고 서쪽 창문인 것도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도쿄 자취 때 생필품 어디서 사면 좋을지 추천해주세요. 다이소라든지 무인양품 등등이요. 온라인도 무인양품은 조금 가격대가 있는 편이에요. 은근히. 그래서 무인양품에 감성이 필요한 게 아니면 잘 안 갔었고 니토리나 다이소를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하고 좋고요. 니토리에서 가구를 구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거의 저는 대부분 아마존에서 많이 샀고요. 생필품은 거의 뭐 저는 아마존 올리입니다. 아마존 프라임도 가입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량의 장 보는 거든 뭐 휴지든 물티슈든 청소용품이든 가전제품 침대 뭐 다 아마존에서 샀어요. 그래서 아마존은 거의 일본 생활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뭐 가구라든지 이런 소품들은 제 룸투어 영상에 다 올릴 예정이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사해서 가장 처음 해야 할 건 뭔가요? 혼자 이사할 때 이사 전 준비 중 가장 힘들었던 거. 일단 새 집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마루산이라고 해서 벌레 퇴치, 그리고 이제 보호카비쿤이라고 해서 화장실에 곰팡이 방지하는 거, 그것도 틔우기. 그 다음에 입주 청소가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초반에 이제 바닥이나 벽지가 더럽다고 해요. 그래서 밀대 같은 걸로 한번 싹싹싹 닦는 거를 추천드려요. 닦아보면 알아요. 바닥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 다음에 환기구 필터 같은 거 붙여두기. 그리고 베란다 물 빠지는 구멍이 있는데 그거 이제 캡 끼워두기. 거기를 바퀴벌레 같은 거 들어온대요. 그 다음에 싱크대나 세면대 밑에 있는 배수구 구멍에 조금이라도 나와 있는 빈 공간에 스키마 파테라고 해가지고 이 점토 붙여두기. 거기로 냄새라든지 작은 날파리나 벌레 같은 거를 또 올라오는 걸 막아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먼지 잘 쌓일 것 같은 곳이나 때 많이 낄 것 같은 곳에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 쫙 붙여두기. 그 전용 마스킹 테이프가 있어요. 아마존 같은데. 그거 붙여두면은 2~3개월에 한 번씩 그냥 그것만 싹 뜯어내고 다시 붙이고 하면은 늘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고 퇴실할 때 훨씬 더 편하죠. 가구의 센스가いいです。何を参考にして選んでるとかありますか？かわいい。これはなんかインスタとかでインテリアとかそっち系の人たちがよく出るんです。それをちょっと保存したりするともうアルゴリズムが全部それになってて、それをとりあえず保存しまくった。あとなんかツイッターとかピンタレスト、そこのサイトでインテリアとかって検索して見たりして、私の好みの家とかをスクショしといて、決まった家の床の色とか壁紙の色とかを考えて頭の中でこう作りました。 해약과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오사카 집에서는 해약할 때 계약서 제일 마지막에 있던 해약 통지서가 있었는데 그거를 자필로 이제 작성을 해서 팩스로 그 관리회사에 보내면 됐었어요. 근데 이번 집은 입주할 때 처음에 어플을 등록하라고 했었거든요. 해약 신청도 다 어플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집에 처음에 딱 들어갔었을 때 입주하면은 뭐 바닥 긁힌 거 있나 없나 사진 같은 거 그것도 그냥 여기서 다 사진 찍어서 어플로 다 보내고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번 집은 또 어플이 아닌 거 보니까 집마다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3월에 도쿄로 이사할 예정인데 한국에서 미리 사가면 좋을 것들, 일본에서 사는 게 나은 것들 추천해줄 수 있나요? 프리볼트 전기장판 무조건 사오셔야 됩니다. 쿠팡에 그냥 프리볼트 전기장판 치면 한 5만원 정도짜리 그 접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아주 뜨끈뜨끈하고 뜨겁게 쓰고 있어요. 그거 그냥 돼지코 낑겨서 쓰면 되는 거라서 지금까지 1년 넘게 썼는데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그거 추천드리고요. 기본적인 생필품, 뭐 휴지, 옷걸이 이런 거 그냥 다이소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일본에 와서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가구라든지 옷이라든지 자잘한 뭐 자파들 뭐들 전부 다 전체적으로 일본이 조금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한국에 있던 거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든 그냥. 이제 그래서 이사 관련된 Q&A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이거 외적으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따로 답변해 드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또 그냥 일반적인 영상에 조금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앞으로의 영상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녕!